자료 내릴게요. 네. 아버지의 부도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엄마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까지. 저도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대출생에 관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노동자들의 숨겨진 권리찾기 프로젝트 잡학 다시기 잡 JOB 꼭 이걸 얘기를 해달라고 또 우리 프로듀서가 꼭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잡학 다시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일에 뭐 잡지식을 갖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저희는요 하고 있는 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노동입니다. 자, 잡학 다시기의 진행을 맡은 정성호입니다. 자, 벌써 9회째입니다. 9회째인데 주변에서 잡학다식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저희 엄마, 아내, 나 그리고 여기 관계자분들. 진짜 정말 울어도 되나요? 아니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는 변화가 됐어요. 제가 정말 노동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었고 뭐 노동자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노동절이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는 거, 노동절이 맞다는 것도 여기 와서 알게 됐어요. 근데 어디 가서 노동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얻은 게 바로 그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진짜 로또에 되면은 여러분들이 안 찾겠습니까? 당연히 다 찾지. 로또가 된 줄 모르니까 못 찾는 거예요. 이 로또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권리 자체가 로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런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두 분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동조합 박경득 사무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 방송을 이런 분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아직까지 자기 회사에 없는 분들은 네. 이 방송을 꼭 봤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예비 노동자들, 앞으로 취업을 할 학생들도 네네. 이런 내용을 알고 취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하신 얘기 중에 나중에 아이가 나면 노동자가 될까요? 뭐 오너가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저도 그 얘기를 딱 듣고 집에 가는데 생각이 진짜 많아졌어요. 100% 노동자가 될 텐데 그렇죠. 지금 우리는 몰라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네. 우리 권리? 그래 결국 못 찾아도 된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못 찾으면 나는 그냥 핏줄이 쓸 거야.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줘야 되는 내용이죠. 아이들이 노동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우울해 하시는데요. 노동자가 되는 게 우울한 일이 아니고요. 그 뭐 노동자라고 해서 인식이 이제 옛날에 나빴으니까 그런 건데 전원이 박사인 노동조합도 있고요. 그러니까 억대 연봉 노동조합도 있어서 네네. 노동자라는 거는 그냥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이 노동자니까 네. 노동조합은 다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저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노동자라는 생각을 갖고 이 방송을 꼭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이 오셨습니다. 아, 민주노총 법률원의 조혜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동안 바쁘셨죠? 네, 바빴습니다. 여기 오는 게 바빠요? 아니면 안 오는 게 바빠요? 사실이요.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 하는 일은? 네. 하는 양은? 네. 아, 그러면 사장 대표님이 여기를 보낼 때 일을 좀 적게 주는 편이고. 아니요, 그런 날은 이제 주말에 나가죠. 아, 주말에 악덕업주네. 그런 분을 모시고 내가 어제까지 방송을 했다는 게 진짜 악덕이에요, 악덕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갑질 할 말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9회 본격적인 주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전화해서 제대로 말해. 열리더니 지금 마치 폭행을 가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탱크탑에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춤을 추는 여성들. 이들이 겪은 갑질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것들이 진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직원에게 반말을 하며 강하게 다그치기도 합니다. 갑질 행태를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립니다. 설계도면 뭉치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집니다.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야, 참 이게 지금 뭐 방송에서 여러분들 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이게 해외 토픽에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이런 걸로 막 대한민국이 소개되는. 아니 지금 뭐 빌보드 차트 뭐 1위부터 대기하는 방탄소년단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갑질이 전 세계를 자, 이거 창피하네요. 그렇게 당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뉴스 무슨 뭐 타이틀에 쓰이는 갑질, 갑질 이 뜻은 뭡니까? 정확하게. 갑질. 이게 원래는 네네. 이렇게 계약서를 써보시면 항상 나오잖아요. 갑 누구, 을 누구. 그렇죠, 그렇죠. 네. 계약서에는 네네. 무조건 써야 되죠. 갑을이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사장님은 갑이고 네. 노동자는 을이라고 딱 표시를 해놓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돈 주는 사람은 갑이고 받는 그렇죠. 사람은 을이고. 네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돈 주는 사람이 하는 부당한 행위가 갑질로 정의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쉽게 생각하면 돈 주는 사람이 행하는 부당한 행위. 갑질이란 단어를 네네. 그 뉴욕타임즈에서 소개하면서 뭐 영어로 번역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보통의 일이면 근데 번역을 못하고 그냥 갑질로 썼잖아요. 발음 나는 영어로 대로. 발음, 갑질.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의 아주 특수한 문화로 소개를 해버리니까 못된 걸로. 이상한 나라가 돼버린 거죠 지금. 야, 이거 미개 국가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했어요. 옛날 봉건 영주 시대 때 영주가 그 농노 노예들한테 하는 것처럼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그 봉건 영주라는 게 그때의 노예는 자기 소유물이거든요. 그렇죠. 뭐 때려도 되고 뭐 재판 이런 게 없이 죽여도 되고 내 거니까. 그냥 소유물이니까. 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봉건제 지금 끝났는데 네네네. 그때처럼 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미개한 국가로 대한민국이 소개가 됐냐는 거죠. 이런 걸 많이 접했을 텐데 어떤 갑질, 뭐 갑질에 대해서 뭐 들은 거라도 좀. 가장 흔한 거는 사실 그런 게 있죠. 뭐 부장님 심기를 좀 건드렸더니 네네. 이것도 보고서야 다시 써. 그러고 다시 쓰면 뭐 또 종이 날라가고 다시 일부러. 써. 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 이런 걸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이제 다시 써와. 이것밖에 못해? 뭐가 잘못했는지 몰라? 이런 식으로 약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갑질이 가장 흔하죠. 사실. 감정적인 갑질. 근데 그런 분들이 꼭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가 강해질 줄 알아. 너 잘 되라고. 내 일부러 그러는 거야. 네. 너 막 관심도 없으면 그러지 않을 거야. 그렇죠. 관심 그러니까. 있어서 하는 거다. 이렇게 관심 말도 안 있어서 돼요. 너를 키우기 위해서. 관심을 좀 꺼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직장인 대상으로 한 뭐 조사가 있다면서요? 정말 많으신 분들이 직장 갑질을 경험을 했고 그 직장 갑질 119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직장 내에서 갑질을 얼마나 경험했냐라고 했더니 거의 80% 가까운 직장인 분들이 자기는 갑질을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봤다. 이걸 당해봤다는 사람들이 거의 80%. 네, 76% 정도? 본인들이 당한 갑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소소하게는 진짜 밥 먹는 문제부터 휴가 사용할 때 이럴 때 못 사용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개인 시간에 주말에 뭐 자기가 등산 가는데 같이 가야 된다. 등산 또 문제예요. 병원에는 이제 간호사들은 수간호사가 백화점 가는데도 따라가야 되고 네네네. 뭐 제가 겪은 거는 뭐 본인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데 그거를 싸와라. 아예 싸워라. 네, 뭐 시금치 나물을 좋아하는 진짜 그 수간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노동조합이 문제 제기해서 바꿨는데 그런 음식을 싸와라, 뭐 출근할 때 픽업해라 그런 게 많고 또 가장 많은 건 술자리에서 이제 진짜 술자리 가기 회식 싫은데 자리 회식 이런 거. 자리에 네, 1차, 네, 2차, 네. 3차까지 같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또 그런 경우를 당한 적 있습니까? 일전에 저희 네. 상사분이 이미 나오셔서 수많은 고백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제가 굳이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수많은 고백을 본인 입으로 하셨기 때문에. 홍민호 원장님, 네. 예, 지난 회에 나오셔가지고 일이 많은 게 좋다 네. 이렇게 얘기를. 본인은 일이 많은 게 좋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저희 아파트의 그 경비를 보시는 네. 그분이 이제 저하고 이제 친해져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아파트에 사시는 그 부인들을 사모님이라고 부르거나 이게 무슨 여사님이라고 안 부르면 난리가 난답니다. 그냥 아줌마. 예, 어이 아주머니, 저기 아주머니 이랬다가
1시간을 무릎 꿇고 있었대요. 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들으면서 아니 그만두세요 차라리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뭐 어떻게 방법을 고소를 해야죠. 그게 사람이 사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직장 있는 게 어디예요? 이거 얘기 못 합니다. 저 얘기하지 마세요. 저 잘립니다. 맞아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이건 진짜 어르신 할 게 아니다. 선생님 말이 됩니까? 아니 같은 아파트에 어떤 사람은 그냥 살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같은 급이 그걸 갖고 사모님 뭐 여사님이라고 안 했다고 무릎을 꿇으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뭡니까? 이건 진짜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당했을 때 문제제기 못하는 게 고용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한 작은 갑질부터 큰 갑질까지 그런 걸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게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해고나 네. 뭐 승진에 대해서 다 경영자들이 그런 권한을 독점하고 있고 그게 민주적으로 운영 안 되니까 갑질을 당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등산을 안 따라가고 싶어도 안 따라가면 승진에서 밀리고 성과급에서 밀리고 또 심지어는 그렇게 고용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갑질을 근절하는 게 진짜 힘든 일이죠. 저는 지금 얘기를 하면서 사실 뭐 사연 얘기도 듣기도 전에 지금 이제 사무국장님 얼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알지만 변호사님한테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내용이 많이 안 들어온 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 참고 살고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송으로 문제 삼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네, 약간 개인적인 어떤 불편함도 있고 근데 내가 이걸 참지 않으면 당장에 나는 잘릴 것 같고 근데 취업은 어렵고 약간 이런 문제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그거를 또 사용자들은 너무 잘 알고 너무 잘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법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문화인 거죠. 조직 문화. 이 갑질의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뭘 이렇게 탁 진짜 모자르듯이 네. 처벌을 하기에도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죠. 뭐 여태까지 우리 잘 지내는데 왜 너 혼자 그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맞네. 무마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야 맞네. 이거 선배들이 하는 얘기였어. 야 네가 괜히 들어와서 물 뿌리지 마. 우리 다 버텼어. 이거. 정말 이런 답답한 사연 많이 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사연 정말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까 영어로 갑질이요. 네. 갑질 참 창피한 단어입니다. 독특한 기업 문화 갑질. 우리 노동자들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기업 물벼락 갑질이 뉴스에서 보도된 뒤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 회사를 다닌 지난 5년간 매일같이 그런 갑질을 당했습니다. 사장님은 회사 내에선 왕처럼 군림을 하십니다. 개인적인 잡심부름을 회사 직원에게 시키는 것은 기본이고 결제서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격 모독을 하며 고함을 치고 심한 욕설을 하며 음료수를 얼굴에 뿌리는 일도 서슴없이 합니다. 지난해에는 부장급 직원에게 재떨이를 던진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벽한 결제 서류를 위해 야근에 밤샘 근무를 하는 직원도 생겨났습니다. 물론 추가 수당 같은 건 꿈도 못 꾸고요.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지만 직원 50명이 미만인 작은 회사에선 폭로하는 즉시 누군지 짐작이 가기 때문에 50명이니까 따져서 물어보겠죠. 뒷조사를 하겠죠.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설령 누군가 용기를 낸다고 해도 저희 같은 작은 회사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에서 갑질을 막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건 뭐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네들은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보호를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진짜로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질 이거 차이가 좀 있습니까, 사무국장님? 근데 갑질은 대기업, 중소기업 다 있어요. 대기업은 이제 대한항공 오너는 워낙 특이한 케이스였고 네네. 대기업에서는 꼭 사장이 아니라도 진짜 대리만 돼도 사원에게 갑질하고 또 과장이 대리에게 갑질하고 부장이 과장에게 갑질 층층 시야 다 갑질이 있는 거죠. 피라미드 갑질. 내리 갑질. 네. 내리 갑질이요. 정말 창피합니다. 갑질을 내려주는 거예요?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사장님한테 깨지고 오면 부장님이 딱 와서 과장 부르고 과장이 다시 대리 부르고
아 옛날에 그런 그 거죠. 꽁트도 있었긴 했는데 그쵸, 이게, 그런 거 있죠. 점점 더 더해지는 이제 벌이 점점 더해지는 걸 받고 마지막에 이제 평사 오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 근데 이게 그냥 코미디로 하는 것뿐이지. 솔직히 이거를 화매 투고 자기가 무슨 갑자기 갑이 되고 을이 됐다가 을이 또 갑이 되고 네. 또 을이 됐다가 아 이게 근데 이게 중소기업은 아예 이름도 모르기 때문에 힘을 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람들마저도 관심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화를 네네. 해서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뭐 대한항공, 뭐 롯데, 삼성 이렇게 알려진 데라고 하면 뭐 우리 이거 SNS에 올릴 거예요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타격이라는 거지,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갈 수가 있지만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성실업 올려도 그게 네네. 막 정말 말도 안 되게 자극적이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면 그냥 요즘엔 다 그래요라는 식으로밖에 넘어가지 않지. 아니 법적으로도 안 움직이나요?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걸 건드릴 수 있는 법이 없어요. 법이 없죠. 아니, 지금 여기서도 보면 뭐 음료를 뿌리거나 재떨이를 던진 일 이런 거는 형법상 폭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게 광고회사 직원한테 이제 물병을 이게 폭행이냐, 던졌냐, 아니냐? 네. 물병을 던졌다, 그게 폭행이다라고만 했지. 뭐 이게 뭐 그 둘째 따님분이 네네네. 뭐 직장 내 갑질을 했다, 직장 내 괴롭혔다 이런 그거는 걸로 죄가 아니에요? 네, 문제 삼고 있지 않잖아요. 아. 언론에도 법적인 나오고 문제는 있지 아닌 않고. 거죠. 그냥 예의상 도의상 네. 그건 잘못된 행동을 했다 그 그렇죠. 정도입니까?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직 어디까지가 괴롭힘의 범위냐 이것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물에 맞았어요. 물에 뿌린 거나 이런 거는 폭행이 될 수 그냥 있죠. 아 폭행이에요? 네. 물이 그렇게 세게 안 쳤어? 네, 그 형법상 판례가 뭐가 있냐면 사람 옆에서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뭐 확성기나 이런 걸로 그렇게 네. 크게 소리를 지른 것도 폭행이라고 봐요. 여기서도 이제 음료를 얼굴에 뿌린 거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내 신체에 어떤 외부의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재떨이를 던진 네네네네. 거는 당연하고. 인격 모독. 네. 그런 부분은 뭐 형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그냥 단순히 뭐 사장님이 나한테 보고서를 써오라고 했는데 보고서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써오라고 종이를 했다. 허공에 던졌다. 그러면 네.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 더 기분이 나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아직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 그럼 계속 던지겠네. 이건 진짜 갑질이야. 이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안에라든지 일하면서 이런 거는 갑질이다 하는 거를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갑질인 거예요. 애매하고 잘 모르겠는데 나는 원치 않고 원래 나의 일이 아닌데 해야 되면 갑질인 거죠. 네, 그 동방신기 방탄소년단 그 공연 그거 하는 건 많아요, 갑질. 그 부서장의 자녀들이 그거 맞아요. 하면은 들어봤어요. 밤 12시에 그거 맞아, 딱 들어봤어. 표 오픈할 때 전부 다 해서 그걸 성공해 오는 아니, 직원은 그냥 팬들이 하는 게 제일- 아니라 맞아. 직원들이 다 하고 직원들이 있는 그걸 거야? 해서 성공했다 야. 그러면은 한 1년 동안 예쁨 받는 거예요. 성공하면 난리 나겠네.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다 PC방에 앉아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내 얘기다. 이거 보시는 분들 내 얘기다 손 들어보세요. 아 여러분 이거 갑질이래요. 이거 갑질을 이렇게 당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률적으로 지금 입법이 논의되고는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근절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은 이런 것이고 이런 거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걸 했을 때 책임을 묻도록 하자라는 법안을 만들자라는 논의는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그 법이 있지는 않아서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그래도 뭐 녹음이라든지 녹화라든지 사진을 찍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번에 대한항공 사태 때도 그렇죠. 증언들이 제일 중요하다 네, 해서 증언도 증언을- 그렇고 멀리서 찍은 그 동영상을 이럴 때 쓰일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 당시에는 소리까지 이제 좀 해서. 충격적이니까 본인도 찍었겠지만 네네네. 이게 나중에 가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다라는 게 밝혀지면 그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일단 당장의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여론화를 통해서 외부적인 어떤 자정작용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역시 가장 좋은 것은 노동조합을 찾아가거나 없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다 같이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나 혼자 겪고 있는 개인적인 내가 너무 예민해서 혼자 이렇게 불편하게 느끼나가 아니라
나도 느끼고 너도 느끼고 우리 모두가 느끼는 잘못된 직장 내 문화다라는 거를 같이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하면 불이익을 본인이 받지 않고 이 갑질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해결 방법이거든요. 네. 어떻게 있을까요? 그 한 건 한 건을 대응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개별 건은 피해자가 나서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불이익을 사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찍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노동조합이 설문조사를 해요. 직장 내 괴롭힘, 요즘엔 또 태움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설문조사를 해요? 네. 태움이나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사례가 어떠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을 이제 용기 있게 제기하는 분들의 그런 사건은 해결할 수 있는데 네네. 보통은 저는 그래요. 노동조합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 문화를 바꾸는 것, 이게 진짜 해결책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고요. 이걸 어떻게. 아니, 지금 대한항공이 그렇게 되면서도 엄청나게 사회적인 영향이 있죠. 변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한 사람도 야 저거 우리 회사도 저런데 그걸 이제 가해자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대한항공 오너의 상황을 보면서 정말 한순간에 갈 수 있구나.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런 게 미친 영향이 크죠. 파급 효과가 큽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문제 제기를 하면 그 사람이 특정될 수 있고 그 사람이 혼자 불이익을 감내할 수 있는데 여럿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게 특정 한 사람의 문제라고 특정 지어서 그 사람한테 보복을 가하기도 어렵고 이거를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구나라는 문제의식을 좀 갖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뭐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가면을 쓰시고 대한항공에 대해서 막 이렇게 탄압 규제를 하잖아요. 뭐 탄압하고 뭐 이걸 뭐 진상 규명해달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또 그걸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동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물 뿌린 거 같고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망설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저게 다들 저러지 않나라는 게 이제 인권의식이 낮은 수준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인권의식 계속 성장하고 있고 네네. 지금 대한항공 건이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많은 회사의 직장 문화의 중요한 그 변화의 밑거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론화를 시켜서 사람들에게 알리면 그나마 자기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더 피해를 덜 받고 개선이 될 것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의 자팍다시 오늘은요. 지금은 갑질 시대. 정말 타이틀 자체가 창피합니다. 네. 저는 22살 학생입니다. 지난 방학 때 핸드폰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진상 갑질 손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나한테 핸드폰 팔았던 학생 맞죠? 이봐, 나한테 부가요금 나온다는 거 설명했어, 안 했어? 할머니, 그때 제가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언제? 그때 핸드폰 개설하러 오셨을 때 그 정도는 부담 안 된다고 괜찮다고 하셔서 제가 그 내용 다 설명드리고 계약서에도 내용을 따로 제가 또 적어드렸잖아요. 적어드렸지? 말하기 뭘 했어? 그때 그냥 얘기 처음 들었는데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어.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 불어내! 제 잘못은 아니었지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핸드폰까지 집어던지는 통에 정신이 하나도 없기도 했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에 하도 정신이 없다 보니까 5만 원 상품권을 사드리고 끝냈습니다. 드린 거예요. 네. 그 후로 전 학교에 복학을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뒀고요. 그런데 얼마 전 그 대리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그 진상 손님이 부가요금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며 여태까지 낸 부가요금을 다 물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대리점주는 나 몰라라 하고 갑질 손님은 자꾸만 저한테 전화를 하고요.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지? 이미 전 그 대리점을 관둔 상태인데 어찌해야 할까요? 정말 이 아르바이트 하시던 분이 잘못했다라는 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잘못한 게 확실치 않은데 내가 그 책임을 다 물을 수 없고 이런 거는
사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사장님이요? 사장님이 그렇죠. 지금 전화해가지고 너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네. 아르바이트생이 실제로 어떤 실수를 해서 손님한테 네네. 그 피해를 줬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손님의 피해에 대해서는 이 사업주가 갑이. 예, 배상하고 그 민원도 처리하고 다 하고 진짜 이 사업주가 큰 피해를 봐서 이 알바생에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또 그걸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직원에게 직접 네가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분도 그렇잖아요. 갑질 손님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일단은 전화번호 알려준 것 자체가 네. 형법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알려준 거라면 소송을 걸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물 필요가 전혀 없다. 네, 뭐 본인이 원래 나의 업무 로드대로 내가 교육 받은 대로 일을 정확하게 했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 돈을 물어주거나 손해배상을 해주실 일이 전혀 없고요. 일단 사장님이 정리를 하시고 나의 잘못이 확인이 됐을 때는 그때 내부적으로 뭐 경위서를 작성을 하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겠죠. 자,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직장 내에 이제 부당함을 이제 고객한테 받는 경우 뭐 여러 가지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요번에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해서 법이 하나가 개정이 또 됐어요. 네. 그래서 10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고객 응대 근로자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콜센터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화로 네네네네. 이제 고객 응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이 폭언, 네네네네. 전화로 인한 성희롱,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 고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고객님 녹음합니다. 뭐 계속 이러시면 전화를 끊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으면 또 전화가지고 그 여자 바꿔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네. 하는데 이제 그 법이 개정이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이제 사장님은 그 즉시 그 노동자의 업무를 중단시켜야 되고 네네네. 다른 업무로 이렇게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전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네네. 그거를 사장님이 몰라서 못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노동자는 사장님한테 이런 고충이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고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어떤 건강 문제와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장님에게 그러한 것에서부터 격리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수 있고 그걸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뭐 사실 이런 고객들로 인한 폭언은 사실 뭐 전화 콜센터 노동자 이런 분들 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사실은 겪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요렇게라도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게 그게 이제 뭐 이거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네네 요렇게 해서 사장님한테는 의무가 있고 노동자한테는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생겼어요.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솔직히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요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이만큼의 보따리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없어야 되는 문화. 갑질 시대. 이게 뭡니까? 네. 어쨌든 끝으로 오늘 또 같이 해주신, 조혜진 변호사님,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갑질은 생각해보면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같이 목소리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질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같이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박경득 사무국장님. 갑질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갑질은 지금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오늘 타이틀 자체가 정말 보면서도 되게 창피한 얘기였어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갑이냐 을이냐를 따진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솔직히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갑이 됐을 때 자세가 을의 자세라면 여러분들은 갑질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화의 잡합다시 제9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권리 중에서 남의 앞에서 굽신굽신거리는 건 권리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일으켜주는 게 바로 진정한 여러분들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도요, 저희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